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지금 영화를 전공하고 있고 영상을 만들고 있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는 간단한데요. 어떻게 하면 제가 만든 영상들이 더 많은 노출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 더 많은 컨텐츠들을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번 작업물을 올릴 수 없다 보니까 촬영 영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뉴욕에서 비하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토킹 헤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웃겨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왜 소니에서 제가 블랙매직으로 옮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소니 바였어요. 소니를 엄청 좋아하고 지금도 소니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소니 카메라들의 단점들을 극복할 만큼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해서 아주 익숙한 상태였어요. 소니에서 나오는 카메라들이 보통 컴팩트한 사이즈에 저처럼 혼자 찍는 사람들한테 아주 유용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니 카메라들을 당연히 많이 썼는데, 제가 왜 오토포커스도 없고 인바디 스테이빌라이제이션도 없는 블랙매직 카메라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제 첫 카메라는 소니 알파 7이었어요. 군대를 전역하고 소니 알파 7을 구매해서 그걸로 엄청 많은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렌트를 할 때도 항상 알파 7S3 그리고 FX3, FX6 이렇게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단점들이, 이제 저는 그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더 이상 단점이 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소니 메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 근데 소니 카메라를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메뉴 시스템은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알파 7S3, FX3 같은 경우에는 인바디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이 엄청 좋죠. 그래서 짐벌이 없이도 거의 촬영이 가능한 정도고, FX6는 일렉트로니컬 인터널 ND가 있는데, ND는 이제 카메라에 씌우는 선글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카메라의 렌즈 앞에다가 이 ND를 씌우는데, 이제 이런 시네마 카메라들은 카메라 바디 안에 ND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2스탑, 4스탑, 6스탑 이런 식으로 해서 칸칸이 내려오는 형식으로 이제 ND들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소니 ND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센서에 들어오는 빛의 양에 맞춰서 이게 자동적으로 전자식으로 ND가 이렇게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기술이 있어서 그거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소니 카메라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가 블랙매직으로 이번에 뉴욕에 오면서 넘어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워크플로우인 것 같아요. 워크플로우는 촬영을 준비 단계부터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넘어가는 어떤 사람마다 다른 워크플로우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우선 일단 프리미어를 오래 썼고 단축키도 엄청 많이 알고 엄청 빠르게 편집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색보정에서의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게 재미가 있지가 않았어요. 뭔가 프리미어의 이제 색보정 툴 너무나도 당연히 좋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한번 다빈치 리졸브가 색보정이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보자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색보정을 꼭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편집한다는 게 저처럼 혼자 주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는 사람에게는 비효율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빈치 리졸브도 편집 툴이 아주 좋다.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저의 촬영 스타일은 어차피 막 이펙트를 많이 쓰고 에펙이랑 연동해서 막 편집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기본적인 편집에다가 어느 정도의 이제 FX가 가능한 편집 툴이기 때문에 리졸브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제 카메라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은데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소니 FX3랑 블랙매직 포켓 6K 프로였어요. 그 둘 중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블랙매직은 일단 B로로 찍죠. 근데 다빈치 리졸브의 네이티브한 포맷이기 때문에 6K 로 파일로 찍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1080p처럼 그냥 1080p처럼 플레이백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이 소니 코덱은 일단 플레이백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제 컴퓨터가 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소니의 코덱은 압축이 더 많이 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코덱이긴 한데 그거를 다시 컴퓨터에서 이제 플레이백을 하려면 그거를 다시 풀어서 플레이백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더 플레이백이 더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고 오히려 로 파일이 압축이 안 돼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플레이백이 잘 된다. 대신 용량 크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제 워크플로우를 다빈치 리졸브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B로로 편집을 하고 더 많은 가능성의 다양한 색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사실 블랙매직 카메라나 소니 카메라나 이렇게 양옆으로 두고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엄청 차이가 크지도 않아요.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제 워크플로우를 다빈치 리졸브에 맞추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소니의 어떤 너무나도 좋은 인바디 스테이빌라이제이션 그리고 오토포커스 이런 기능들이 당연히 편리하기 때문에 좋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은 너무 편리한 이 기능들이 나의 창의성을 도와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마치 필름으로 찍었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컴포지션도 더 한 번 더 생각한 다음에 찍었다면은 디지털로 바뀌면서 같은 사진을 100장씩 찍어도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물론 이게 원맨 촬영자인 저처럼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도구이고 편리해지지만 그런 편리한 도구들에 의해서 스포일드 된 것 같았어요. 스포일드가 뭐지? 스포일드 된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 욕심이 났어요. 저는 어찌됐건 영화를 전공하고 있고 계속 이거를 업으로 할 사람인데 왜냐면 사실 지금 카메라 라인업 중에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아리 카메라들 같은 것을 봐도 그 카메라들은 다 지금 FHD로 찍고 바디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이 없고 오토포커스도 당연히 없고요. 근데 뭔가 어떤 진짜 큰 판에 있는 사람들의 워크플로우를 따르고 그리고 뭔가 제 테크니컬한 크래프트를 더 숙련시키고 싶었어요. 뭔가 지금부터 저 스스로를 너무 오토포커스와 이 편리함에 맞춰서 물론 그것이 다른 어떤 장비적인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시간에 더 창의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소니로 찍으면서 제가 너무 막 남발해서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막 찍는다 생각했어요. 너무. 근데 더 이상은 그 전에는 뭔가 막 찍는 것이 충분히 많이 막 찍어봤지만 저는 뭔가 거기에서 한계를 느끼고 조금 더 생각을 하고 프레이밍, 컴포지션, 뭐 카메라 무빙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뭔가 도구에 제한을 둠으로써 조금 더 고민하는 촬영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블랙매직으로 바꾸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두 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매직으로 소니에서 블랙매직으로 갈아탄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훨씬 크죠, 소니보다. 이거는 지금 이제 바디에다가 케이지를 달고 탑핸들도 있고 사이드 핸들도 있고 팔로우 포커스랑 SSD까지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래갖고 지금 리깅이 된 상태인데 어느 정도
네, 소니보다 훨씬 크고 무겁고 일단은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바디 스테이블라이저는 없다고 해서 좌절할 게 없는 게 사실 카메라 바디가 무거워질수록 중력이 카메라 바디를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탑핸드를 잡고 이게 제 몸의 근육으로 기억을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흔들린다는 생각은 그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오히려 작은 카메라 바디들을 가지고 핸드헬드 촬영을 했을 때 마이크로 지터라고 하는 이제 바디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이미지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는데, 이렇게 바디에 무게가 추가가 돼서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기면은 네, 오히려 그게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찍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레딧에서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오히려 카메라 바디가 이렇게 커지고 나니까, 여기 앞에 맷박스까지 달고 나니까 클라이언트가 2배로 늘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 큰 카메라를 보면은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작은 미러레스 카메라로 와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 큰 카메라를 들고 오면은 뭐 돈을 잘 썼군 이러면서 뭐 일을 더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사실 블랙매직도. 왜냐면은 이렇게 외장 SSD를 뽑아서 녹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뭐 사실 귀찮죠. 배터리 라이프가 엄청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죽어버린다는 거. 이번에 소니 배터리로 업그레이드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V마운트 배터리를 보통 여기다 달아서 써요. 그래서 V마운트 배터리를 보여드리면, D&O라는 회사의 V마운트 배터리를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큰 V마운트 배터리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촬영할 때 몇 시간씩 가죠. 그리고 이걸로 따로 이제 여기 D탭이 이제 V마운트 플레이스에 끼면은 거기 있는 D탭으로 또 연결을 해서 모니터에다가 또 파워 소스가 될 수도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저도 이 토킹 헤드 영상을 처음 찍어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고, 그나마 저번에 바이스 일하면서 몇 번 토킹 헤드를 찍어봐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찍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올릴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어찌됐건 요약을 하자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왜 제가 소니에서 블랙매직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블랙매직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한테 왜 좋은지 이유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워크플로우를 다빈치 리졸브에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 어떤 이 기술적인 크래프트를 좀 더 숙련시키고 싶다. 어떤 너무 편리함에 맞춰져 있었던 저 스스로를 뭔가 조금 더 제한을 두고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고민하면서 촬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게 블랙매직 이 포켓 6K 카메라가 당연히 6K 프로가 당연히 완벽한 카메라는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는 지금은 아직 많이 사용을 안 해봤지만, 테스트 촬영밖에 안 해봤어요 아직. 그렇지만 재미있는 도구이고 앞으로 찍을 프로젝트들이 정말 기대가 되게 하는 카메라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친한 의석 실장님이라는 포토하시는 실장님이 도구가 분명히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는데, 기존에 소니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프로젝트들과는 조금 더 다른 작업 방식으로 작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되는 카메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 카메라로 어떤 프로젝트를 찍는지 비하인드도 공유를 해보고, 뭐 어떻게 찍었는지도 뭐 이야기를 해보는 토킹 헤드 영상 이런 식으로 자주 찍어서 올려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